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뭐 퇴근들 잘하고 계시죠? 네, 기사를 어저께도 여러 개 저장해 놨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밀린 것 좀 하루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큰 그 흐름을 짚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방송을 찍습니다. 네, 하루 지난 기사라도 네, 온고 지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쿼드러플 변수에 매매도 전세도 잘 안 나가 대폭락으로 가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설마 대폭락으로 가나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제가 마지막에 끝에다가 추가한 거지. 그러면 혹시라도 클릭이 더 많아질까? 근데 결국은 대폭락하는 징조의 상투의 징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쿼드러플 네 가지 변수가 다 대폭락을 얘기하는 징조거든요. 자,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 맞는 근거 자료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제가 한 5등분으로 잘라서, 이게 워낙 기사가 길어가지고 일단 앞부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쿼드러플 변수의 주택 거래 한파, 매매도 전세도 잘 안 나가. 급매 전세도 잘 안 팔린대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그 네 가지 변수가 어떤 거냐면 1번 대출 규제, 2번 금리 인상, 3번 종부세, 4번 대통령 선거. 요 네 가지를 일단 쿼드러플 변수라고 올스톱된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는 일단 돈이 안 나오니까는 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매도가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금리 인상 겁나. 그러니까 돈 빌려서 사기도 겁나. 그다음에 부동산세 부과. 이거는 그 집 갖고 있는 사람도 문제잖아요. 뭐 새로 살려는 사람들이야 이거 당장 걱정 안 하지만,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와, 이번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정반대,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야씨 이거 지금 팔어? 아니면 좀 윤석열 되면은 그때 팔까? 아니야, 이거 이재명 될까봐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솔직히 뭔 말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야. 올스톱이야. 그리고 이미 대출 제한해갖고 돈줄 억제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22일, 그 다음에 25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25일이 며칠이냐? 목요일이래요. 목요일 금통위. 그 다음에 내년 3월 대선. 야, 줄줄이 사탕이네. 이래서 전세시장까지 관망세래요. 그리고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하락이 전환되면 이거는 폭락이에요. 연착륙이란 없어요.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폭락으로 가나 이걸 쓴 거예요. 연합뉴스에서까지 이게 하락 전환될 가능성, 이거를 언급할 정도면 진짜 시장이 이번은 진짜 그야말로 끝이기 때문에 하락이 그전처럼 한 몇 달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건 없어. 몇 년, 10년, 뭐 박승 총재 같은 경우는 30년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또 볼게요. 매매 저해 거래가 동반 침체다. 급매물도 안 나간다. 매매 건수는 2년 6개월 만에 최소다. 9월달 거 10월도 1900건인데 남은 시간 했을 때도 하여튼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강남 대치동에서도 수천만 원 놔둬도 매수세가 안 붙는다. 전세도 부진하다.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 11월에 계절적 비수기는 맞아요. 하여튼 9월달 10월달 뭐 전월세 거래 건수가 4년 만에 최소다. 이거 한번 제 수치 이따 볼게요. 그리고 압구정, 아니 양천구 목동에서도 급매물도 잘 안 나간다.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실질 거래 지수는 10월달부터 꺾인 거로 나와요. 그것도 시가총액 400개 아파트가 꺾일 정도면 그거보다 못한 아파트들은 이미 막 하락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반포 주공이나 잠실 주공 같은 두 달 만에 10억 오르고 신고됐죠? 반포 주공 5단지 그거는 진짜 취소 안 날라나? 10억 올랐는데? 아니, 바로 위평보다 더 비싸게 샀어. 그 사람은 왜 33억을 43억에 샀지? 그것도 3개월 만에? 그 위평수도 더 싼데? 참 희한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거래들은 막 하락하는 게 막 계속 나와요. 특히 저가 아파트들 더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하여튼 이런 쿼드러플
변수의 숨죽인 시장. 일단 우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야, DSR 40%. 그리고 이제 최근 금리가 이제 5%까지 이제 됐다가 이제 6%도 나올 것 같아요. 큰일이야. 그리고 25일 날 기준금리 올리면 이제 1%대가 되는데 내년까지 한 1.5에서 2%까지 예상하는 언론들도 많아요. 종부세, 대선. 보세요. 윤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개선 등 공약으로 내건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 집주인들은 버티게 들어간다. 그쵸? 내년에 파는 게 낫잖아. 팔더라도 내년에 양도세 완화해줄 때 팔아야지. 지금 팔면 막 2억 3억 손해.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들은 올해 팔면 3억 손해 본다 이런 얘기해. 내년에 팔면 3억 손해 안 본대요. 근데 누가 당선될지 어떻게 알고 또 공약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고. 마지막, 자, 드디어 이제 변곡점 나왔습니다. 변곡점 임박한 주택시장 하락 본격화될 것이다. 아니다, 버틸 것이다. 하여튼 이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거래 부진 때문에. 아실에서 매물이 엄청 거의 9.3% 증가했대요. 박원갑 뭐 KB 그 부동산 연구원. 강북은 보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폭이 줄고 있고 다음 달 중순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시세거든요. 시세. 실거래가는 이미 마이너스야. 지금 KB 데이터 기준으로 강북 지역은 보합에 가까울 수준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 달 중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12월 달에. 근데 이미 11월 달에 특히 10월 달부터 빠른 단지는 9월, 8월부터 꺾이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는. 어쨌든 노동강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0월 달부터 막 꺾이고 있어. 금강구도 그렇고. 함영진 직방, 테이퍼링이랑 미국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상승되거나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 역시 직업 소속된 직방에서 안 잘리려면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지.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 하여튼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서 재건축 규제 하나 이래서 반포주공, 잠실주공이 막 3억씩 10억씩 막 뜬다니까 지금. 어떤 개발 공약이 제시되면 집값이 상승폭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세요. 여기다 그러나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하여튼 압구정 여의도 용산 이쪽에는 지금 들썩인데요. 하여튼 물량 감소 때문에 하락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따 물량 한번 봅시다. 입주 물량 감소. 그때 상수 쳤다는 것을 입증한 데이터가 있어요. 박합수 전문위원은 하여튼 대선 때는 표심 잡기 위해 규제 완화, 개발 공약 또 그리고 물량 감소, 토지 보상 그랬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어디 소속이지? 이분도 아마 부동산 올라야지 먹고 사는 그쪽 업계에 아무래도 몸담은 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건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 방송 때 보여드렸던 거. 요 빨간 게 올해인데 이게 지금 6년치 연중 1월 달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이 1, 2, 3월 달에다가 6월 달, 7월 달에 피크 치고 좀 빠졌다가 연말까지 야금야금 주는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6월 달, 7월 달에도 거래가 별로 없었죠. 작년에 15,000, 14,000 이렇게 될 때 올해는 3,900, 4,600밖에 안 됐어. 그리고서 지금 9월 달, 10월 달에 이렇게 2,000건이 안 되겠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아마 이번 10년 내 최저치가 나올 것 같아요. 거래가. 그렇다면 전세는 괜찮냐? 전세는 지금 보름 동안 신고된 걸 보면은요 아주 최저치가 나올 것 같아. 전세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11월 달은 원래 비수기였어. 그 다음에 과거의 상투 91년 4월 달 우리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칠 때 그 달에 벌어졌던 뉴스를 보면요 거래도 뜸해. 상투에서는 거래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래 감소로 하락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문위원들 이때 보세요. 91년도 상투일 때 이러고서 IMF 때까지 8년을 빠졌는데 보통 아파트가 60% 빠졌어요. 91년도 대비. 그러니까 거래 주는 게 항상 폭락의 어떤 필수 조건이야. 거래가 없이 오르다가 이제 버티다가 이제 꺾이다가 이제 거래가 늘면서 많이 한참 빠지면 그때 거래가 막 투매가 나오지. 처음에는 거래 없이 한 건 두 건으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떨어져요. 과거에도 보니까 91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랬더라고.
거래가 없이 계단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몇 달 동안 거래 없이 올라온 거 있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계대출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채가 가계 신용이 60년부터 보면 이렇게 늘다가 IMF 때 한번 줄었고 또 다시 늘다가 카드 사태 때 줄었고 또 이렇게 늘다가 이제 100% 넘었어요. 근데 기업 부채까지 100% 넘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210%란 말이에요. 210%. 이때 다른 나라들 보면 30년 전에 일본 210%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고요. 미국은 가계부채가 100%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서프라임을 맞았고요. 스페인은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가 120%, 140%. 어쨌든 합쳐서 220%까지 갔어요. 그래서 박살이 났어. 그리고 얘네는 아직 정고점 돌파도 못하고 1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했어. 스페인 같은 경우.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봤듯이 가계부채 106%, 기업부채 113% 합쳐서 219%. 219%. 하필이면 다들 이때 생산 가능 인구 피크 칠 때 일본도 30년 전에 피크 치고 미국도 15년 전에 피크 치고 스페인도 15년 전에 피크 치고 우리나라는 지금 피크 치고 그러면 딱 폭락하기 좋은 날씨죠.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래요. 30년 전 일본, 15년 전 미국, 스페인을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대출을 지금 제한하고 막 큰 파국을 막기 위해서 100대 맞을 거 한 30대만 맞으려고 지금 그래도 막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입물가, 석유가 엄청나죠?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거 최근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수입물가 지수 과거 70년부터 4번의 피크가 있었거든요. 73년 1차 오일쇼크 때 59% 전년 동월비. 그 다음에 80년에 79년에 있던 오일쇼크 때문에 80년에 64.8% 역대 최대. 그 다음에 IMF 때 57%, 서프라임 때 50%, 그리고 지금 35%로 보통 10% 안팎에서 멈췄던 그 수입물가 전년 동월비가 이렇게 피크를 치고 있어요. 즉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도 지금 징조가 이상해요. 폭등할 것 같아. 이러니까 금리를 올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기준금리를 다 올려. 웬만한 나라들 다 올리고 있어. 이런 와중에 우리 물가가 이렇게 분홍색 치솟으니까 여기가 2%거든요. 2% 넘으면 큰일 난 거야. 2% 넘었을 때 금리 올렸을 때가 이때라고 해. 이때 2010년도 이때 5번 올렸어요. 지금 우리 한 번 올렸죠. 이번 달 올리면 2번 올리는 거죠. 내년 말까지 5번 올린다고 치면 이때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올렸을 때 아파트가 3년 동안 폭락을 했다고. 이거 이때 음마아파트 40%씩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목동 아파트 40% 빠지고, 물론 이제 서프라임 때부터 빠지던 게 빠진 거죠. 그런데 과거에 물가가 안정됐을 때 금리 올린 거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 보세요. 물가가 2% 미만에서 멈춰 있는데 초록색 기준금리 올렸을 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은 꺾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8년 올라왔기, 그러니까 이게 8년 7개월째 올랐거든요. 그런데 버블 세븐 때까지도 8년 5개월 올랐어요. 상승 기간도 비슷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른 신문에 났던 거.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중 금리가 오르고 처음에 오를 때는 버블 세븐 때도 처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금리가 올랐을 때 아파트가 안 떨어지고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2년 정도 지나서 계속 오르니까 임계치가 돼서 못 견디고 빠지더라. 근데 지금도 최저금리 덕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을 해. 그런데 그래도 별로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가 올라. 근데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 올라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폭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과거 사례가 있어요. 여기 또 다른 기사를 볼게요. 다른 거 보면 지금 강북부터 지금 마이너스, 다음 달이면 마이너스 돌았는데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았었다니까. 노도강이 가장 셌는데 9월 달에 치고 이미 10월 달부터 꺾였어. 금강구도 꺾였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동구, 광진구도 꺾였어. 그 다음에 양천구도 빌빌해. 지금 유독 못 올랐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봤자 20%밖에 안 돼. 노도강 70% 오를 때. 그 다음에 지금 그 예를 들면 10월까지는 서초구를 비롯한 재건축 고가 아파트들은 올랐다고요. 근데 저가 아파트들이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데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도 많이 섞여 나오는데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요. 워낙 신고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마이너스가 속속 신고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볼게요. 자, 이 빨간 게 60년부터 우리나라 입주 물량을 제가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 요 데이터가 필요하신 그래프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에 항상 올려놓으니까 매일 방송하는 그 코너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88년도에 사상 최대의 입주 물량이 있었고, 입주 물량이 확 줄었는데 아파트가 상투를 치더라. 노태우 대통령 때 요 정도의 상투 쳐서 요 정도에. 그 다음에 2006년 11월 달에도 입주 물량이 확 꺾여 있는데 딱 여기서 상투를 치더라. 그쵸? 근데 지금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치로 떨어지고 내년에 좀 더 떨어진다고. 그 다음에 다시 2023년부터 막 늘어. 그러면 지금이 과거 사례 두 번의 사례를 봤을 때 상투치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91년에도 입주 물량이 최저일 때 상투 쳤다니까. 2006년 말 2007년 초 버블7 상투 칠 때도 딱 입주 물량이 최저일 때 상투 쳤다니까. 딱 지금 보니까 입주 물량이 최저치네. 그쵸? 그러니까 상투치기 딱 좋은 날씨죠?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상투 친다니까. 물론 처음부터 상투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주 물량이 줄어. 이때도 입주 물량이 계속 줄었잖아요. 한 2, 3년 이상 줄었어. 이때도 2, 3년 이상 줄었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피크 칠 때는 상투를 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빠져서 갖고 바닥을 치거나 뭐 그랬었지. 요거 입주 물량 요거 확대한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에요. 여기 요 정도. 그 다음에 2006년 말 여기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지금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디서 상투 친다는 얘기예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항상 입주 물량이 최저 바닥일 때 상투를 치더라. 일반인들의 예상이랑 전혀 반대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나왔죠. 대선 때문에 막 그렇다는 거. 자, 보면은 내년 임기가 5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상투를 쳤다고 치면 11, 12, 1, 2, 3, 4, 5, 7개월 남았네. 7개월.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5년 연속 상승한 대통령이 없어요. 부동산이.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요 빨간 게 대통령이에요. 빨간 게.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서 취임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르고 빠지고 끝났어요. 파란 게 대통령이네. 파란 게. 여기 잘못됐네요. 파란 게 대통령인데 여기서 취임을 해갖고 3년 동안 폭등한 다음에 2년 동안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래도 많이 올랐지. 역대 최대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2년 동안 빠졌으니까 5년 연속 상승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엄청 올랐지만 처음에 1년은 IMF 때 빠지고 시작했잖아요. 97년 12월 달에 대선 당선되고 그 다음에 초에 취임을 했으면 98년 말까지 빠졌다고요. 그 다음에 4년 올랐으니까 어쨌든 5년 연속 오른 건 아니죠?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 올랐죠? 그렇지만 4년 오르고 1년 빠지면서 끝났다고. 마지막에는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바닥에 취임을 해가지고 한참 오르다가 퇴임을 했죠? 근데 5년 한 게 아니죠? 4년 했죠? 4년? 1년 못했잖아요. 탄핵돼서. 어쨌든 5년 연속 오른 건 아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5년째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7개월 남았다니까. 지난 10월 달이 상투라고 보면 저는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1, 12, 1, 2, 3, 4, 5 아직 7달 남았다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년 오른 게 반년 동안 빠져버리면 마지막 5년 차는 플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기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이 각 대통령의 상승 1파,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 4파, 그 다음에 지금의 5파, 이거를 제가 그래픽으로 구간을 나눠서 대통령들을 봤어요. 이때가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서 끝냈잖아요. 여기서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서 빠지면서 끝났다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서 취임했잖아. 여기서. 근데 여기서 1년 빠지고 시작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으니까는 그 4년 올랐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4년 오르고 1년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바닥에서 취임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어쨌든 5년을 못했어.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갖고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직 남았다니까. 6, 7개월이 남았다니까. 김현미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는. 김현미 대통령에서 왜 나와? 이거 제가 2년 전에 여기다가 아무나 넣을까 하다가 그때 그 당시 국토부 장관 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 윤석열로 바꿀까? 자, 여당이 1번이니까 자, 그 이재명으로 바꿔라 1번, 윤석열로 바꿔라 2번, 엘리엇 사진으로 바꿔라 3번. 자, 당첨되시면, 그러니까 이제 추첨해서 당첨되시면 아이패드 21인치 나오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짠. 이제 이게 끝이었구나. 자, 오늘 제목이 쿼드러플 변수에 매매도 전세도 잘 안 나가, 대폭락으로 가나. 그리고 그 고점의 신호가 나오는 그래프를 여러 개 보여드렸어요. 쿼드러플 위치인데 기억나세요? 일단 대출 규제, 2번 금리 인상, 3번 일단 대선이 있었고, 4번이 뭐였지? 4번이 뭐였나? 컨니. 종부세. 요 쿼드러플 악재 때문에 꼼짝달싹을 매도를 못한대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늦게까지라도 좀 어저께 캡처를 많이 해놨거든요, 뉴스를. 근데 제가 뭐 다른 일 뭐 하다 보니까는 다 못한 거, 밀린 거, 어저께 거 숙제를, 오늘은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 할 만한 게. 근데 어저께는 그러니까 월요일 기사도 있고 화요일 기사도 있어요. 월화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수요일은 오늘 특별히 기사할 거는 한 건인가? 어쨌든 제가 최대한 다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걸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그래도 엘리엇 고생한다고 홀록홀록 하면서 후반기까지 올렸거든요. 호맹맹이 소리한 거 상당히 웃기냐? 이 목소리가 나온다니까 지금. 저를 위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